안녕하세요. 오정의 약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항상 저 혼자 촬영하다가 최초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분이 그냥 아무나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강 채널 중에 이렇게 설명을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으로 운동하는 내과 의사 닥터 딩요 김태균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강 유튜브 채널입니다. 실제로 저도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원장님 채널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정말 놀랐는데요. 이제 원장님이 원래는 이제 소화기, 세부 소화기, 맞죠? 그 두 가지인데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 네네. 그거는 약간 스킬 쪽이고. 네, 그 학문의 분과는 이제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 정말 진짜 찐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제가 소화기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거리를 이렇게 가득 가져왔는데, 그러면 바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이제 소화기를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췌장암, 사실 암이 제일 무섭잖아요. 일반인이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 중에 다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원픽으로 딱 하나, 이건 무조건 갖고 가야 한다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소화기암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소화기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도암, 위암, 십이장암, 소장암, 대장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복막암, 그다음에 이제 기스트라고 해서 위장관 기질종양. 예. 크게 나누면 한 요렇게 뭐 열 몇 가지 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딱 가장 유명한 거 세 가지,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렇게만 딱 세 개 뽑아서 거기서도 원인 딱 세 가지씩만 딱딱 뽑아드릴게요. 네네네.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뭐 유전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다 빼고 예, 딱 우리가 그 교정할 수 있는 것만 원인 딱 세 가지씩 설명드리면, 위암은 헬리코박터균, 그다음에 금연, 흡연, 네, 그다음에 염장 음식, 예, 요게 이제 젓갈이나 뭐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 이런 게 있고, 요 세 가지가 3대 원인을 할 수 있고, 대장암은 비만, 적색육, 그다음에 운동 부족, 예, 이렇게 3대 원인이고요. 췌장암은 흡연, 비만, 당뇨. 이렇게 3대 원인이라서 여기서 이미 들으셨으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사실 공통적인 게 흡연자는 금연, 맞네요. 네네. 네. 비만 과체중자는 체중 감량, 비흡연자의 정상 체중자는 운동. 네. 이렇게 원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아니고 모든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공통적으로 답할 부분일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화기암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암의 공통적인 원인을 할 수 있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뭐 소화기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예방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가려면 예전에는 국영수 중심 맞습니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영수입니다. 네. 국영수 요약하자면 금연하시고 네. 운동량이 적다면 운동하시고 네. 살이 쪘다면 살 빼시고 네네. 먹을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가공육. 여러분들 이제 당뇨 조심하시는 분들 혈당 관리 하실 때 이제 지켜야 할 습관들, 그 나쁜 음식들이 다 이제 췌장암 유발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소화라든지 이제 이 위장관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생명에 치명적이진 않는데 살짝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불편증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 분명히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병원에 오면 한방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참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제가 소화기내과 입장에서 딱 병원에 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 딱 하나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소화기내과 의사가 뭐 시술을 해가지고 막 내시경으로 뭐 병을 딱 고쳐준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 약으로 위산 차단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PPI나 PCAB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정말 씻은 듯이 순식간에 낫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약이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여러분들 역류 참지 마시고 약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는 맞지 않고 그런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고, 정말 이 소화기내과
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내시경입니다. 네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위암의 3대 원인 헬리코박터 제균하시고 금연하시고 짠 음식 피하는 와중에 40세 이후로 2년마다 위내시경 받으시면 정말 본인의 위암 걱정을 정말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대장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체중 감량하시고 적색육 피하시고 운동하시면서 그런 와중에 45세 이후로 5년마다 대장 내시경 하시면,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장암의 공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95%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시경을 미리미리 잘 받는 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소화기 내과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이 심해지고 나서 고생하지 않고 미리 조금만 귀찮더라도 내시경 한 번씩 받는 게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사실 눈으로 직접 장기를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뭐 기껏해 뭐 구강이나 뭐 피부나 유방암이나 이 정도인데, 이거는 정말 CT나 뭐 MRI처럼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카메라로 실제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하시면 대부분 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용종이 대장의 용종이 3cm짜리가 있었어요. 큰 거죠, 정장. 엄청 큰 거죠. 그렇죠. 네네. 네. 네, 의사 선생님이 이게 직접 내시경 하시다가 잘라내 주시고 그렇죠. 조직 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암은 아니라서 네.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저도 자주 내시경 받고 있습니다. 네네. 예,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조금 그 용종이 발견된 그 기간에는 조금 자주 받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안정되면 여러 가지 대장암을 예방하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그 뒤에는 5년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가장 불편한 증상 중 하나가 변비가 있어요. 변비를 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네, 요게 내용이 조금 긴데 쫙 뱉어보겠습니다. 네네. 아웃사이더처럼 속사포로 한번 뱉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변비의 생활습관 교정 누구나 다 아는 거 세 가지: 물, 식이섬유, 운동. 누구나 다 알죠. 보통 이제 이걸 해보고 안 되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걸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기본이지만 국영수 같은 거지만 이게 정상 통과형 변비의 원인이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걸 해서 안 되면 상위 10%거나 정말 악성 변비건 아니면 아예 다른 형태의 변비. 쉽게 얘기해서 변비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상 통과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좀 특수한 변비가 서행성 변비랑 배변장애형 변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 식이섬유,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그 원칙대로 잘 해보시고 안 되면 계속 그 식이섬유를 먹을 게 아니라 다른 형태 변비가 아닌지 대학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봐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를 진단받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물, 식이섬유, 운동 설명드리면, 물은 일단은 탈수가 된 분들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먹는다고 해서 변비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그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네네네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와 별도로 이제 줄넘기가 약간 이게 중력이 쿵쿵거리니까 장에 좀 자극을 줘서 변을 좀 원활하게 준다는 그런 또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식이섬유가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뭐 상추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콩이나 뭐 보리나 귀리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 이런 게 맞는지 본인도 계속 시도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영양제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식이섬유는 특히 변비 환자에서 음식으로 본인 식이섬유 충분히 충당되지 않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까지 사 드시도록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뭐 차전자피나 뭐 구화금이나 이런 거 드셔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식이섬유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소 일주일을 기다려봐라. 예, 이 식이섬유가 변에 부피를 늘려서 아시다시피 배변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충분히 처음에 안 듣는 느낌이 들더라도 막 그 돌고락스처럼 막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트라이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물을
꾸준히 잘 마셔 주셔야 되고요. 네. 요런 원칙을 가지고 식이섬유는 좀 천천히 길게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변비의 음식요법, 식이요법 설명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 먼저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로에, 뭐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뭐 매운 거, 캡사이신, 뭐 술, 뭐 기름진 거, 예, 이런 것들이 뭐 카페인도 그렇고 한 번에 배변을 도와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장에 자극을 주거나 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자극성 하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고지방식이나 뭐 식이섬유가 적은 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피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변비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이 중에서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식이섬유하고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아까 다 설명드렸고, 유산균이 이제 뭐 요거트나 청국장, 뭐 김치, 나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거트 먹고 바로 변을 보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유산균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요거트 안에 있는 유당에 의해서 유당불내성으로 이제 설사가 유발돼서 한 번에 해결되는 원리가 많고, 사실 유산균이 제대로 작용해서 변을 보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이건 덕인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 오히려 마시는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쾌변 요구르트 이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변비를 오로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 그거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몸에 그것만 그 변비약처럼 마치 그걸 너무 장복하면서 거기에 기댄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다. 그러면 불편할 때 한 번씩 정도 먹는 거는 네, 그게 뭐 정말 유당불내성이 심해서 막 설사를 잘 하는 분이 아니라면 가끔 뭐 이용하는 거 정도는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장이 오히려 더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리가 이제 유당불내성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변비도 역시 국영수 중심으로 뭘 먹는다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극적으로 변을 내보낼 수 있는 걸 드시면 좋지 않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네네. 마무리하자면 이제 심리적으로 요게 편집될 수도 있는데 변을 너무 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게, 불면증이 너무 자려고 해서, 너무 자지 않으려고 해서, 이게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자주 하는데, 변비 똑같습니다. 변을 너무 보려고 해서, 너무 안 보려고 해서, 너무 안 보려고 해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변을 참으면 이제 수분이 뺏기면서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변비 유발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너무 보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직장이 이렇게 원래 꺾여 있습니다. 변을 보면 이렇게 쭉 펴지는 건데, 계속 이거 변을 보려고 변이 안 차 있는데 막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변을 보려고 할 때 돌이 꺾이는 이런 소위 말해서 불협화음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배변장애형 변비입니다. 이게 정말 처치곤란이고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배변 강박은 좋지 않다. 도리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팁 마지막으로 두 가지,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팁 두 가지 설명드리면, 장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이 아시다시피 우하복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기방향으로 돌아서 직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내 장을, 내 소세지를 쪼물락쪼물락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시고 느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압박을 해도 이렇게 내려가나요? 예. 그 실제로 요양병원에 많이 누워 계시니까 변비 다 있으시잖아요. 그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배변 자세를, 우리 양변기에 이렇게 90도로 무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각도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세식 쪼그리 앉으면 이게 쭉 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양동이든 밖에 쓰든 발에 깔고 무릎 올려주면 배변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싸는 게 훨씬 낫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명확합니다. 그거만 꼭 해보시면 이 변비도 금방 개선될 것 같습니다.